자, 여러분 2021년도 1회차입니다. 1회차 전력공학 우리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고사, 기사하고 전기고사가 합동으로 했죠. 그림과 같은 유황곡선을 갖는, 여러분들 유황곡선은 1년을 정해놓고 1년 역순으로, 달력순으로 놓고 크기 순으로 이렇게 배열한 것입니다. 유황곡선을 가진 수력 지점에서 최대 사용유량을 요 옷이죠. 요만큼 요 용량으로 1년간 계속 발생하는데 필요한 저수지 용량.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지금 요만큼은 지금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요 날짜까지는 물이 풍부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는요, 요만큼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요만큼 물이 부족하면 요만큼 조정지를 설치하거나 저수지를 설치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P는 9.8 QH 에타 킬로와트 이 출력식을 암기하고 계십니까? 출력이 일정을 하면 여러분들 높이는, 발전소 지어지면 높이는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대로 있죠. 그래서 Q 일정하게 주기 위해서 요만큼, 즉 dB 이만큼의 저수지 용량을 결정한 데 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죠. 통신선과 평행인 주파수 60Hz의 3상 유래선 송전선이 있다. 일선 지락전류 때문에 영상전류가 100A가 흐르고 있다면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압, 유도 전압은 얼마인가? 단, 영상전류는 전 전선에 걸쳐서 같으며 송전선과 통신선의 상호 인덕턴스 M은 킬로미터당 0.06 mdL이다. 평행 길이는 4km다. 네, 여러분들 유도 전압식을 암기하고 계십니까? 통신선의 유도 전압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 각 주파수 오메가에다 상호 인덕턴스 M의 지락전류죠. 그래서 우리 지락사고가 일어나면 요만큼의 통신선의 유도전압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전력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약전류전선이 있습니다. 약전이 있는데 얼마만큼? 4km만큼이랍니다. 4km에 걸쳐서 지금 이러한 지락전류, 영상전류, 지락전류가 뭐요 하면 3I0거든요. 지락전류는 뭐다? 3I0다. 그래서 요런 의미에서 이제 이 통신선에 유도가 되는 전압인데 대입해 보겠습니다. 뭐 이것은 놔두고 오메가는요 2πf 60Hz랍니다. 60Hz 상호 인덕턴스가 0.06 여러분들 0.6인데 미리엘이죠? 미리엘이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 키로를 없애줍니다. 병행 길이는 얼마다? 4km다 그랬네요. 4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I0입니다. 곱하기 3I0죠. I0는 얼마다? 100이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 계산하십시오. 그래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기를 돌려서 정리해 보면 271 정도의 값을, 여러분 요거 암기해둬야 돼.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마이너스 J 오메가 M L, 여기 L이에요. 평행 거리. 마이너스 J 오메가 M L, 평행 거리. 요 평행 거리. L I0. 지락전류는 뭐다? 3I0이에요. 요 식, 중요한 식입니다. 다음 문제 한번 같이 보실까요? 3번 고장전류의 크기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게 되는 특성을 가진 계전기. 한네요. 보계전기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전류가 있고 X축은 전류로 놓습니다. X축은 전류예요. Y축은 시간 타임으로 놓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정해놓은 어느 시간 전류가 어느 전류만 되면 그 즉시입니다. 성질을 급하죠? 이거 순시라고 합니다. 즉시, 순시. 여러분들, 우리 모터 같은 경우는 기동전류가 있거든요. 이 전류가 사고전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줍니다. 시간을 좀 기다려서
정해준 시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정한시라고 그래요. 정한시. 너는 순한시 또는 순시. 전류가 작은 동안에는 늦게, 그러다가 점점점 전류가 커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원래 이게 가장 대표적인 계전기 특성입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반환시 계전기죠. 고장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점점점 작게 되는 특성을 가진 걸 뭐라고 한다? 반환시 계전기예요. 자, 요렇게 오다가 어느 시간에서 딱 오는 것은 반환시성 정한시,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반환시성 정한시, 순한시, 순시, 정한시, 반환시, 반환시성 정한시, 이렇게 여러분들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반환시다. 3번이 되겠네요. 4번 보시겠습니다. 삼상삼선식 송전선에서 한 선의 저항이 10옴, 리액턴스가 25옴이며 수전단 전압이 60kV, 부하 역률이 0.8인 경우에 전압 강화율이 10%라면 이 송전선로는 약 몇 킬로와트까지 수전할 수 있는가 그랬죠?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전압 강화율이 10%라는 얘기는 전압 강화율이에요. 전압 강화율은 전압분의 전압 강화를 우리는 전압 강화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전압 강화율이 10이면 0.1이죠. 네, 전압 강화는 6만입니다. 60kV VR 6만에다가 뭘 곱해주면 전압 강화율 0.1을 곱해주면 이게 뭐다? 6,000이 되는데 얘는 전압 강화에 해당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압 강화 약산식을 한번 보실까요? 전압 강화는 V분의 P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라는 요 약산식이 아주 중요한 식이랍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전압 강화는 전압의 반비례이기 때문에 전압을 올리면 올릴수록 전압 강화는 줄어든다, 그런 표현하는 식이니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대입해 봅니다. 전압 강화 6,000은 전압이 얼마예요? 6만입니다. 그렇죠? 6만입니다. 6만 분의 P R 10이라고 그랬습니까? 플러스 X는요 20이라고 그랬네. 그죠? 탄젠트 세타는 뭡니까? 코사인분의 사인 알아둬야 되죠? 탄젠트 세타는 뭐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우리는 탄젠트 세타라고 한다는 걸 안다면 역률이 0.8,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십시오. 곱해서 P 계산합니다. P를 계산해서 정리하면 약 14,400kW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얘 공 3개만 떼버리면요 얘가 이제 킬로와트가 되겠죠. 네, 10의 3승에서 계산합니다. 요거 계산해서 나눠보십시오. 약산식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전압 강화 약산식. 전압 강화율, 전압 강화까지를 합쳐서 약간 복합적으로 문제를 출제했는데요. 네, 가능하시겠죠? 뭐. 5번. 기준 전압, 선간 전압 23kV, 기준 삼상용량 5000kV의 일선의 유도 리액턴스가 15mm 때 퍼센트 리액턴스. 하하. 여러분들은 퍼센트 임피던스는 기본식이 뭐예요 하면 10V제곱분의 P제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줬냐면 리액턴스. 네, 선생님 여기는 임피던스의 리액턴스를 주면 10V제곱분의 PX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리고 요 전압은 킬로볼트이고 요 전력은 킬로볼트 암페어를 안다면, 자, 이제 대입을 합니다. 10V제곱분의 전압 23입니다. 23은 그대로 내야 됩니다.
여기는 뭘로 넣는다? 킬로볼트로. P는 P 5000 kVA. 5000은 그대로 넣고 kVA를 넣고 일선의 리액턴스가 15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계산합니다. 여러분들이 요걸 계산해 보면 17.177 정도 돼요. 17.177, 17.177, 17.177입니다. 17.177, 17.177 정도를 얻는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6번. 전력 원선도의 가로폭과 세로이네. 전력 원선도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하는 것이거든요. 요 항상 우리 요 좌표에서 가로축은 유효전력축이고 요 Y축은 무효전력축입니다. 그래서 원선도는 송전단 원선도와 수전단 원선도를 그려서 조상 용량을 구할 때 쓰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4번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다. 같이 여러분들은 알아두십니다. 7번 보시죠. 화력발전소에서 증기 및 급수가 흐르는 선수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장치 선도를 보면 보일러가 있거든요. 보일러에서 과열기를 거칩니다. 과열기예요. 보일러에서 나오는 포화증기를 과열증기를 만들어서 어디에? 터빈에서 발전기를 돌리거든요. 그건 이제 전기 에너지가 나오죠. 전기 에너지라고. 자, 여기서는 복수기를 거쳐서 급수 펌프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순환되거든요. 급수 펌프에서 압입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급수 펌프, 보일러, 과열기, 터빈, 복수기, 급수 펌프 가는데 선생님 아무리 봐도 급수 펌프가 없네? 하하,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나가는 연돌이 있거든요. 연돌로 해서 이렇게 굴뚝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겠죠. 굴뚝을 통해서 나가는데 여러분들 요 배열에는 열이 많거든요. 이 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급수를 여러분들 보일러는 뭐 하는데요? 증기 발생 장치지 않습니까? 급수를 요 연돌송을 통해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주면 급수가 예일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 배기에는 어마어마한 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요 증기가 임계 온도가 225kg per 제곱센치 압력과 온도는 374도예요. 374도. 근데 실질적으로 과열기를 거치면서 더 올라갑니다. 500도. 그러면 500도까지 올리기 위해서 이 배열은 얼마나 열이 많겠습니까? 그 배열에 급수 물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물이 데펴지겠죠. 물이 데펴서 가면 데핀 만큼 석탄은요 전략되겠죠. 내 급수 예열하니까 이거 절탄이 되네. 절탄기, 보일러, 절탄기, 다음에 보일러, 과열기, 터빈, 다음에 복수기로 돌아오네. 1번이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시겠어요. 이런 장치 선도는 한 번 정도 여러분들 보시고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다음 문제 보시죠. 8번 연료의 발열량이 430kg per 제곱킬로그램, 킬로그램당 430kcal이에요. 이때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은 발전기의 출력은 PG 킬로와트고 시간당 소비량은 B 킬로그램 per hour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효율입니다. 효율 기본식이에요. MH 분의 8 전력량 곱하기
860이거든요. 곱하기 이제 100을 하면 됩니다. 이건 이제 효율식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건 질량입니다. 킬로그램이에요. H는 킬로그램당 킬로칼로리. 이게 발열량입니다. 이게 분모예요. 분모. 분자는 요 전력량입니다. 킬로와트 아워. 860은요. 킬로와트 아워당 킬로칼로리 이런 식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1kW 생산하는데 860 킬로칼로리가 필요하다. 자, 보시면 킬로그램 없어지고 킬로칼로리만 남죠. 분모. 분자는요. 킬로와트 아워 없어지니까 킬로칼로리만 남죠. 분자 분모 킬로칼로리 없어져서 이런 식이거든요. 다 대입합니다. 의미를 알았으면 무게, 연료, 시간당 무게는 얼마? B죠. B. 시간당 무게예요. 자, 여기에 발열량은요. 430입니다. 430. 전력량은요. 1시간에 시간당 발전기 출력은 Pg입니다. Pg 곱하기 1시간입니다. 뭐 1시간 할 필요가 없겠죠. 곱하기 860의 100이죠. 그러면 864 이거 약분되네요. 그죠? 딱 2가 되네요. 그죠? 2 B분의 G인데 2가 있어야 돼요. 2 미안합니다. 그만큼 지우겠습니다. 2 B분의 PG의 100% 2번을 4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기본식이거든요. 중요한 식입니다. MH분의 W 전력량 곱하기 860 곱하기 100 연료의 무게 발열량 요만큼의 열을 투입해서 요만큼의 전기 에너지가 나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가는 거야. 킬로칼로리 가해서 요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런 MH분의 W 곱하기 860 중요한 식이다. 다음 문제 보죠. 9번 송전선로에서 일선지락 시 건전상의 대지 전위 상승이 가장 적은 접지 방식. 네, 가장 적은 접지 방식 직접 접지 방식이에요. 건전상의 대지 전위 상승 1.3배 2. 가장 큰 것은요 비접지 루트 3배입니다. 그래서 직접 접지 방식은 건전상의 대지 전위 상승이 사고나도 건전상의 전위가 낮아. 그래서 뭐 한다? 저감절연한다. 저감절연해요. 저감절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된다. 10번 접지봉으로 탑각의 접지장을 희망하는 접지장가 값이 줄일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거. 네, 이런 얘기죠. 지금 철탑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철탑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가공지선이 있죠. 가공지선이 있고 이제 여기는 애자가 있고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송전선로가 있겠죠. 뇌를 맞으면 뇌는 어디로 와야 돼요? 탑각을 통해서 땅으로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죠? 빠져나가지 못하면 얘는 올라와서 철탑에서 선으로 오면 이게 큰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를 역섬락이라고 해서 이것은 극악입니다. 역섬락. 이 역섬락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선로에 맞은 뇌는 땅으로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 여건은 뭐예요? 탑각 접지장을 낮추면 되죠. 그런데 탑각 접지장을 낮추는 이 산이라면 뭘 깔아야 돼요? 선을 깔아줘야죠. 깔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묻어야죠. 묻어. 땅속에다 매설. 땅속에다 묻는다. 선을 땅속에다 묻는다. 매설지선 이렇게 표현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문제 보십니다. 전력 퓨즈, 파워 퓨즈는 고압, 특고압 기기에 주로 어떤 전류의 차단을 목적으로 하느냐? 기억해 두십시오. 이 전력 퓨즈는 여러분들 우리 그 차단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자, 이런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고속 차단도 1 사이클, 2 사이클, 3 사이클 정도 되어서부터 차단만 되어도 고속 차단이라는 거예요. 3 내지 8 사이클 정도가 고속이랍니다. 3 내지 8 사이클. 이거 뭐 말도 안 되죠. 지금 내가 번지를 맞아가고 KO 되면 빨리 끊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반 사이클 내에 탁 끊어주자. 반 사이클 내에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무슨 전류이면 우리 선로에서 가장 큰 사고 전류를 우리는 삼성 단락 전류거든요. 단락 전류를 파워 휴즈는 자기 몸을 불살라서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져서 차단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고속 차단보다 더 빠르게 반 사이클 내의 차단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십시오. 다음 문제입니다. 정전 용량이 C1이고 V1의 전압에서 Q의 무효 전력을 QR의 무효 전력을 발생하는 콘덴서가 있다. 정전 용량을 변화시켜서 2배, 2배 V1 전압이 2개의 V1으로 에서도 동일한 무효 전력 Q를 발생시키자고 할 때 필요한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콘덴서가 있으면 이 콘덴서예요. 콘덴서의 전압이 2V라고 하겠습니다. 콘덴서의 전압이 2V이고 여기가 C가 있으면 여기에 충전 용량은 전압에다가 전류입니다. 이 C의 전류예요. C의 전류. 요 C에 흐르는 전류는 XC분의 전압인데요. 요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거든요. C의 양성 오메가 C분의 1 옴입니다. 옴분의 전압, 옴의 법칙. 요거 법무선이가 뭐예요? 오메가 C이죠. 결론적으로 오메가 C 이 제곱이 기본식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처음에 V1에서 C1이라고 그랬죠? 오메가 C1의 V1의 제곱입니다. V1일 때 전압을 2배로 올리겠습니다. 오메가 C2의 전압을 2배 이 V1으로 했답니다. V1의 전압이 제곱이죠. V1일 때 C1 2배 올렸을 때 C2 오메가는 같으니까 빼버리면 C1의 V1의 제곱은 2는 4 C2 V1의 제곱이 되네요. 그죠? 뭐 V1 제곱 약분시키고 나면 C1은 4 C2입니다. C2는요? C2는 4분의 C1이죠. C2는 4분의 C1와 같이 여러분들은 답을 찾으실 수 있다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실까요? (13번) 송전선로에서 고장 또는 발전기 탈락과 같은 큰 외란에 대해서 개통에 연결된 각 동기기가 동기를 유지하면서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는지를 판별하는 것. 고장 났대요, 고장. 자, 안정도는 세 가지가 있다. 정태 안정도, 정태 안정도, 동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 이 세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안정도, 전압 안정도는 이렇게 따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정태 안정도, 동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 정태 안정도는 완만한 부하 상승이 키워드입니다. 완만한 부하 상승에도 안전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동태는요, 전압 조정기라든가 또는 동기 조상기, 다른 기기의 도움으로, 다른 기기의 도움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정도. 과도는요, 급변시, 부하급변시, 즉 사고 시에도 안정할 수 있는 정도.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송전선로에 고장이 났다, 탈락이다. 뭐예요? 사고죠. 사고 시에도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지 판별하는 것, 과도 안정도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만한 부하 상승 또는 동기 전동기라든가 전압 조정기라든가 그런 기기들 이용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정도, 부하급변에 의한 거, 과도 안정도 세 가지를 암기해 두는 거예요. 정태 안정도, 동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가 있다. 14. 송전선로의 고장전류 계산에서 영상전류가 필요한 경우. 네. 우리 영상전류는 항상 지락전류는 이렇게 해서 암기해 두십시오. 지락전류는 3I0다. 즉 영상전류가 있는 경우는 꼭 지락사고 났을 때, 그래서
일선지락 사고 났을 때 일선지락고의 영상전류, 즉 영상 임피던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는 거예요. 15번. 배전선로의 주상변압기에서 고압측, 저압측에 주로 사용되는 보호장치 조합으로 적합한 것. 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렇게 송전선로가, 배전선로가 있겠죠, 그지요? 지금 여기에 변압기가 있답니다. 요 변압기, 주상변압기 있죠?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서 사고 났는데 사고가 한전선로로 가버리면, 한전선로 다른 데서 이게 꺼져버리면 다른 집 다 정전되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요 주상변압기에서의 사고가 한전선로로 가지 말라고 여기서 커팅시킵니다. 컷아웃 스위치 COS를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1차 측에는 뭘 쓴다? 컷아웃 스위치 알아두십시오. 컷아웃 스위치를 알아둬요. 그 다음에 2차 측은 캐치홀더를 쓴다. 그래서 고압측은 컷아웃 스위치, 고압측은 뭘 쓴다? 컷아웃 스위치. 2차 측은 캐치홀더 기억에 두심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면 용량이 20kVA인 단상 주상변압기에 걸리는 하루 동안의 부하가 처음 14시간 동안은 20kg이고 지금 20kg인데 요 변압기 용량이 20kg예요. 20kV에 있습니다. 변압기. 근데 처음 14시간 동안은 20kW로 한다는 거, 이 얘기는 거의 전부하를 씁니다. 전부하를 쓰는 거예요. 20kg. 다음 10시간 동안, 나머지 하루 동안에 나머지가 10시간이죠. 10시간은 10kg입니다. 10kW일 때 이 변압기의 하루 동안의 손실량은 단 부하의 역률은 1로 가정하고, 부하의 역률이 1이니까 뭐 용량이 20kg가 20kV가 되죠. 그래서 역률이 1이다 가정하고, 변압기의 전 부하 동선은 전부하 동선이에요. 부하 동선, 카파손, 전 부하 동선은 300W이고 철손 무부하손은 100W다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것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24시간 동안 부하에 관계없이 철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무부하손이라고 그러거든요. 얘를 뭐라고 한다? 무부하손. 그러니까 우리 이 효율 계산해 보면 변압기 출력이 있습니다. 변압기 출력이에요. 출력에 철손에 플러스 동손분의 출력인데요. 이게 전부하면 요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반부하다, n부하다, n분의 1 부하다. 만약에 n분의 1 부하를 쓰면 n분의 1 부하가 돼요. 우리 이 부하가 전부하일 때 i인데 만약에 부하가 줄면 이 전류도 뭐가 된다? n분의 1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선로의 손실이 처음에는 I 자승 R이었는데 이 전류가 n분의 1로 줄어버리면, 즉 n분의 1의 제곱에 I 자승 R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하율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자, 여기가 n분의 1이 되면 n분의 1의 동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게 보십시오. 24시간 동안은 철소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W에 24, 24시간이죠. 무부하손 100W는 변함없이 발생이 되는 거고, I 자승 R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요 동손에 n분의 1 부하일 때, 또 전부하일 때인데, 전부하이면 얼마가예요? 300이 얼마 동안은 전부합니다. 14시간 동안은. 14시간 동안. 근데 동손에 몇 시간 동안? 10시간에는 뭐예요? 20분의 1, 반부하죠?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에 n분의 1. 이거는 제곱이 되거든요. 제곱입니다. n분의 1 제곱. 2분의 1의 제곱에
n분의 1 부하면 뭐예요? n분의 1을 여기다 넣어서 제곱하면 n분의 1 제곱이죠. 반부합니다. 뭐에? 300에. 이것이 몇 시간이다? 10시간입니다. 여러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철손과 동손의 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산해서 정리해 보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십시오. 계산해서 보면 7350 3번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계산 과정이 좀 길어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하는 과정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 보죠. 17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케이블 단선 사고에 대한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전용 용량 측정법으로 구하는 경우 건전상의 정전 용량이 C1입니까? C1 건전상의 전전 용량이 C, 고장점까지 정전 용량이 CX, 케이블의 길이가 L일 때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식으로 알맞는 것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얘에 대해서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거 길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전 용량은 어떻게 돼요? 0.02413 0.02413의 로그 10 R분의 D에 마이크로 페러드 퍼 킬로미터거든요. 지금 단선 사고 나갖고 어떤 놈 단선이 나갖고 요만큼 단선된 놈이 있대. 그러면 얘는 정전 용량은 뭐에 비례해요? 길이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정전 용량으로 구하는 건데 처음에 건전상이 C랍니다. L일 때 길이를 우리는 L로 보겠습니다. 요게 L일 때 C만큼 있는 거예요. C만큼 있어요. 다음에 케이블이 고장점까지 이제 나타냅니다. 자, 요놈이 고장점이에요. 여기서 고장점을 그냥 L-라고 놓겠습니다. 고장점까지는 뭐가 있다? CX를 합니다. CX다. 자, 그러면 비례식으로 L일 때 C입니다. L일 때 C의 정정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L-일 때는 뭐예요? CX죠. 그래서 우리는 요 곱해서 CL-는 CX의 L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L-는 뭐예요? C분의 CXL입니다. C분의 CXL. 답은 3번에 있겠습니다. 그죠? 와 같이 해서 우리 요 정전 용량은 길이에 비례함으로 L일 때 C고, 그러면 L- 때는 CX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비례식으로 해서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죠. 네, 수용가의 수용률이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암기식입니다. 그래서 수용률은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요 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비 용량을 찾아야 됩니다. 부하의 설비 용량 분자 요거 하나죠.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용 전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용률입니다. 이건 고유식입니다. 고유식. 얘는 최대 수요 전력분의 부하 설비 합계 이러면서 말이 없죠. 참고로 이거는 고유 아주 이것은 나쁩니다. 그냥 식 자체를 봐버린 거거든요. 다음 문제 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단위를 갖고 있지 않는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격 전압에 대한 임피던스 강화를 100분율로 표현한 것 또는 10V제곱분의 P제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건 단위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위를 갖지 않는다. 맞습니다. 절제량이 아닌 기준량에 대한 P를 나타낸 것입니다. 3번 기기 용량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 4번 변압기나 동기기의 내부 임피던스만 사용한다. 변압기든 선로든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사고점의 어느 점이 선로의 어느 점에서 용량을 알고 싶은 이 앞에 있는 변압기가 있든 발전기가 있든 선로가 있든 모든 임피던스를 구해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서 사고점의 고장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틀렸죠.
마지막 문제 보시겠습니다. 역률이 0.8, 출력이 320kW인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에서 역률을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를 140을 설치했을 때 합성역률이에요. 여러분들 유효전력이 얼마예요? 320 있습니다. 320kW. 역률이 0.8이랍니다. 그럼 무효전력이 있겠죠. 그럼 비상전력이 있네. 자, 피상전력은 얘를 320을 0.8로 나누면 이게 뭐다? 피상전력이죠. 이게 400입니까? 400. 자, 얘 400kV라면 얘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역률이 0.8이면 유효율이 0.8이면 무효율은 0.6이죠. 0.6을 곱해줍니다. 곱해주면 2240이 되네요. 240. 그러지 않습니까? 6, 4, 24. 지금 이런 상태에서 140을 설치했대. 얘가 얼마다? 140을 콘덴서를 설치하면 역률은 이거든요. 이게 줄어들죠. 여러분, 얘는 얼마? 100이 남네, 그죠? 100. 140을 달았으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제 요놈이죠. 삼각형이 요놈이 돼버렸죠? 얘는 320이고 요놈은 뭐다? 100이다. 그런 얘기죠. 이때 역률이에요. 그러면 여기는요 320의 제곱 플러스 100의 제곱분의 빗변이죠.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1은 루트 320의 제곱 플러스 100의 제곱분의 빗변분의 밑변 320. 요거 계산하십시오. 계산하면 약 0.95 정도를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도 전기기사 전력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떠십니까?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